야, 이거 소 같다, 소. 지금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이거는? 목살하고 견갑골 쪽 앞다리. 여기서 요만큼 더 자르면 수입산 목전지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맞네. 그리고 보통은 뼈가 하나, 둘, 셋, 넷, 5대를 잘랐는데 네. 보통 가공장은 이제 4대를 자르지. 조금 더 길게 뗐다고 보면 되네요. 5대까지. 네. 아, 지금 보니까 뼈등심 딱 앞 모양이 보이네요. 이거 숙성 얼마나 됐다고 이게? 이게 한 45일 정도. 45일 정도? 약간 발효 과정 같이 거쳐준 거예요? 아니 이거는 발효 과정을 안 해. 단순한 건조. 너무 호불호 세지 않게. 그치. 근데 자연스럽게 건조하면 지금도 이쪽이 이제 색깔이 약간 이제 비치는데 한 네. 60일 되면 이쪽에 이제 미생물이 생겨. 여기가 이제 경계가 여기가 이제 목살이고 이 아래가 지금 이제 골절기 켜갖고. 와, 고기 진짜 그냥 느낌 찰지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돼지고기가 지방이 좀 있어줘야 그치. 숙성했을 때 결과물이 좀 찰지게 잘 나온다. 그리고 이제 껍질하고 뼈가 감싸주니까 안쪽을 좀 깨끗하게 보호하면서 수율도 좀 좋게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채살, 여기 뿌리살, 오, 여기가 부채 덮개살, 부채 덮개. 그리고 여기가 살치? 그치. 소로 따졌을 때죠 지금. 살치살. 그래서 이제 경계를 나눠야 돼. 부채 덮개살 사이로 이렇게 경계가 나눠지거든. 이게 지금 되게 부드러워진 느낌인데요? 원래 생고기 때 이렇게 벌어지나? 생각보다 잘안 벌어지지. 그죠? 잘 안 벌어지죠. 견갑골 나오고. 네. 아, 돼지가 지금 45일 숙성했는데도 정말 깔끔하게 돼 있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소로 보면 지금 그 살치하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 느낌이죠. 그치. 앞다리 이렇게 네. 드러내는. 자 여기 이제 앞다리 견갑골 쪽. 아, 순수한 목살. 네. 이거 다 구이용으로 파는 거죠, 이쪽은? 전부 다 구이용. 네. 정중앙. 아, 고기 찰진 거 봐. 자르면 수분감이 없고 쫀득쫀득하지. 지방 쪽도 좀 맛이 좀 진해지나요? 그치. 껍질은 단단해져서 제거를 해야 돼. 못 쓰죠, 여기는? 못 써. 흑돼지는 사실 껍질이 생명인데 네. 숙성을 했기 때문에 네. 껍질은 단단해져서 쓰질 못해. 지방 구워질 때 느낌도 좀 달라요? 지방이 좀 많이 노릇하게 구워지지. 그리고 얘는 지방이 굉장히 또 부드러운 게 또 특징이고 융점이 좀 낮다고 할까? 아, 금방 잘 녹는 거죠, 좀 온도가. 다른 것보다 잘 녹아. 지금 버리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 45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돼지를 선택을 하고 숙성을 해주면 훨씬 더 그 가치를 더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 좀 비싸더라도 등심근이 다른 돼지보다 좀 작아. 그 요밀조밀하게 저 마블링도 잘 들어가 있고 이게. 확실히 보면 뼈 쪽 붙어있는 쪽이 저렇게 수분 보존력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훨씬 있고 네. 이 부채살 꾸리살은 다른 부위보다 수분의 함량이 훨씬 더 많아. 훨씬. 수분도 많으면서 육색도 진하네요. 좀 이쪽은. 짙고. 네. 얘도 이제 돼지고기 중에 목살도 연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부드러워. 여기는 가슴근. 껍질이 딱딱해갖고 자칫하면 많이 네. 다칠 수가 있거든. 이 드라이징 되고 나서 발굴할 때 훨씬 위험하죠. 힘 조절이 잘못하면 튕겨 나가니까 조심해야 돼. 앞에는 임파선 제거하고. 아, 진짜 보면 핏물이 하나도 없어요, 도마가. 핏물이 없어. 와, 숙성하면 수분도 하나도 안 느껴지고. 자, 그리고 요거 또 이제 좀 궁금해요. 요즘 뭐 버터 숙성도 있었고, 버터. 뭐 밀랍도 있었고, 이게 그 드라이징과 큰 차이점이 있나요? 원래는 드라이징과 되게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버터를 고기에 바르고 밀랍을 바르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방법이 아니었고 외국이었죠. 외국에서 이제 드라이징을 해. 드라이징을 하면 소비를 해야 되잖아. 그 소비를 하고 나서 남은 것들을 처리하기가 뭐하잖아. 근데 계속 놔두면 점점 말라가잖아. 예. 그래서 일정 기간 드라이
드라이징을 한 다음에 내가 지금 소비할 여력이 없잖아. 그래서 옷을 입혀주는 거지. 더 이상의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라이징이 된 형태에서 발라줘야지 이 밀착력이 좋아지거든. 근데 드라이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 표면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밀랍을 바르면 고기와 밀랍 사이에 틈이 벌어질 수가 있어.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썩을 수도 있거든, 그게. 그래서 밀랍, 버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지방을 바르거나 뭐 탈로 에이징, 내가 그때 예전에 했던 거. 그런 것들은 드라이징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웨데이징으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살짝 그런 교차되는 느낌이네요. 그치. 네. 네. 더 이상의 이제 고기의 수축을 막고 고기 표면을 보호해주는 역할. 어떻게 보면 진공 포장하고는 큰 차이점은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 있지. 있어요. 있지.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네. 진공 포장은 고기에 압력을 주잖아. 근데 얘들은 고기에 압력은 주질 않아. 음. 그래서 드라이징에서 만약에 진공 포장을 하게 되면 고기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나오잖아. 근데 얘네들은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나오진 않아.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더 줄 수도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치. 부분이고요. 맛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 상태도 뭐 그런 맛들이 고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고기를 보호하는 역할이었죠. 유튜브 같은 데서도 한참 많이 나왔었는데 그 미원 드라이징, 미원. 미연을 막 발라가지고 그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숙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염지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염지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은. 그게 염지를 하고도 숙성을 하면 일단 숙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염지 숙성인 거지. 염지 숙성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염지 되죠. 숙성.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맛있다고 한참 난리 나가지고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그럼 어땠는데? 진짜 너무 맛없었어요. 고기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컨텐츠의 어떤 그런 활용으로 이용하라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냥 고기에 미원 뿌려 먹으면 되잖아. 제가 그 말을 마지막에 했어요. 차라리 뿌려 먹는 게 낫다. 차라리 뿌려 먹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 고깃집 사장님들한테 막 숙성 되게 관심 가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맞지. 이제 가장 추천해 줄 만한 그런 방식? 가장 쉬운 방법은 교차 숙성하는 거지. 그게 이제 가공장에서부터 우리는 진공 포장육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사실. 네네. 현실상. 맞습니다.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웨데이징을 먼저 하잖아. 일주일이 됐건 2주일이 됐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드라이징 할 때는, 간단하게 할 때는 무조건 습도가 낮아야 되고 바람은 세야 된다. 그래서 빨리 표면에 이제 수분을 날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좀 더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표면에 있는 수분이 제대로 날아가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 보통 이제 뭐 하루만 해도 되고 뭐 이틀을 해도 되고 오래 할수록 좋은데, 고기의 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단기간에 빨리 표면이 말라줘야지만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거든. 그게 이제 식당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야.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는 거지. 똑같은 교차 숙성인데 포장되어 있지 않은 고기를 먼저 드라이징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진공 포장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훨씬 더 녹진한 맛이 많이 일어나지. 네. 그런 진공 포장을 했다 그래도 보존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지. 드라이징을 활용해서 아까 이제 뭐 맛에 큰 변화 같은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하려면은 곰팡이가 생겨야 한다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곰팡이는 이제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수분이 축축한 상태에서 곰팡이가 핀다 그러면 썩어가는 과정에 안 좋은 곰팡이가 자라나는 거거든. 네. 수분 활성도가 좀 낮은 환경에서 자라는 곰팡이가 조금은 유익한 곰팡이. 근데 이런 유익한 곰팡이를 이제 자라게 하는 거는 생성되게 유도하는 이제 숙성이거든. 네. 근데 그런 이제 곰팡이들이 생기면 그 곰팡이가 자라면서 고기 표면을 이렇게 감싸잖아. 다른 부패균도 억제할 뿐더러 고기가 수축하는 것도 또 막아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독특한 맛을 이제 내주는 거지. 우리가 고기에서 뭐 치즈 향이 난다, 뭐 견과류 향이 난다, 고기에서 못 느껴보는 그런 향들이 나는 것들이 이런 미생물들의 영향으로 연도도 증가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맛도 증감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숙성 온도가 전문가들은 조금씩 컨트롤하면서 다르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노멀하게 가장 안전적으로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드라이징 할 때 가장 추천하는 온도는 2도, 0도도 아니고 1도도 아니고 2도. 2도. 3, 4도는 조금 높은 온도 대역이라고 또 볼 수도 있고, 네. 너무 또 낮으면 단백질 분해 요소가 활성화되는데 너무 느려. 고기는 말라가는데 숙성은 덜 되고. 이런 느낌. 일본이라든가 미국 뭐 이런 데 드라이징 하는데 이렇게 검토해 보면 평균적으로 2도가 제일 많아. 거기에 바람은 당연히 불어줘야 되는 환경이 바람은 당연히 불어줘야 되는 환경인데 처음과 중간과 끝이 좀 달라야 되거든 사실. 하나의 냉장고에서 하기에는 이게 사실은 좀 어렵고, 네.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이걸 접한다 그러면 일단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무조건 습도가 낮은 환경, 바람이 센 환경. 왜냐하면 고기 표면의 수분을 빨리 공기 중으로 배출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장기 숙성으로 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되지 않으면 겉 표면이 썩으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걸 진짜 좀 조심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그 드라이징은 그 저등급이나 이제 안 좋은 고기를 활용해서 그 맛있게 만드는 게 이제 막 진정한 숙성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지. 그 안 좋은 고기를 좋게 만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좋은 고기는 숙성을 해도 절대 안 좋아. 숙성은 안 좋은 고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고기를 가지고 해야 돼. 안 좋은 고기는 절대 변화되질 않아. 소고기에 어떤 등급제가 있으면 2+가 있고 1뿔이 있고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잖아. 근데 3등급이라고 질이 안 좋은 고기가 아니라 마블링이 적은 소지 그게 안 좋은 소가 아니거든. 거기서도 분명히 보수력도 좋고 뭐 육질도 탄력이 있고 내가 보는 기준을 말로 표현 못 하겠지만 뭐 한마디로 어묵 같은 그런 느낌의 소들이 있어. 그런 소들을 잘 골라서 숙성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숙성은 이런 수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다 보면 기름이 많은 2+는 수분의 이동이 많이 없어. 이제 2등급, 3등급 같은 경우는 수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분의 이동도 많잖아. 그래서 맛이 더 깊이가 훨씬 더 커. 오히려 숙성을 해보면. 그리고 뭐 지방도 숙성이 되고 물론 마찬가지지만 육향의 어떤 그런 풍미가 2+보다는 2, 3등급에서 많이 훨씬 더 월등하게 나타나지. 단지 이제 먹었을 때 지방이 도와주는 질감, 부드러움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숙성의 효과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2등급, 3등급 갖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요즘 소비자들이 고기를 먹었을 때 그 맛을 평가하는 기준이 예전에는 정말 고기의 맛이었거든. 그렇지만 이제는 고기가 부드러워야 맛있다라고 느끼니까 연도를 무시 못하는 거거든.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키포인트가 이제 저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고기가 아니고 그렇지. 높은 등급에서도 안 좋은 고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 고기에서 좋은 고기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기준에서 2+를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기는 어떤 거냐면 고기가 결이 거친 고기들이 있어. 아 맞아요. 네. 그 마블링이 있다고 해서 고기가 맛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고기 결도 되게 거칠어. 이런 거는 비싸기만 하고 한마디로 속된 말로 이거는 뭐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돼지고기 예를 들면 오늘도 지금 2등급하고 1+가 들어왔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1+ 돼지고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내 기준에 맞는 등지방이라든가 비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는 오히려 2등급에서 많이 나오거든. 내 기준에서는 2등급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등급이 높다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은 이제 편견인 거지. 선입견이고.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고기를 갖고 진짜 좋은 고기를 만든다면 노벨상 받아야지. 안 좋은 고기는 숙성해도 안 좋다. 소고기하고 그 돼지고기를 이제 같이 숙성해도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이제 약간 찬반 의견이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경험자로서 얘기하면 네. 근데 해본 결과로서는 크게 차이는 없어. 근데 사실은 구분해서 하는 게 가장 명확하고 좋겠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크고 크고 하면 뭐 돼지 숙성실, 소고기 숙성실 이렇게 따로 하면 거의 퍼펙트 하잖아. 그렇지 못한 환경이면 같이 들어가 있어도 크게 영향이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차이냐면 돼지와 이제 소가 있는데 소는 지방이 많아. 근데 돼지가 지방이 없어. 또는 돼지가 지방이 없는데 소가 지방이 많아. 이러면 환경이 다른 거야. 그럴 때는 컨트롤이 좀 달라야 되는데 맞네요. 똑같이 들어가면은 이게 숙성의 효과가 완전 달라지지. 소돼지가. 맞네요. 그리고 소, 돼지 블록 차이가 크잖아. 다르고. 네. 그런 어떤 영향들도 있는 거지. 근데 뭐 영향을 주는 건 크게 없어요. 컨트롤 자체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 뿐이지. 지금까지 그 숙성하셨던 결과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어떤 숙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셨는지. 일단 홍콩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숙성을 해봤는데 미생물의 개입이 됐을 때와 개입이 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극명하게 달린다. 미생물이 개입이 되는 게 훨씬 더 고기의 어떤 연도라든가 맛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누룩도 이게 완성 단계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특별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좀 더 삼겹살의 어떤 다른 맛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좀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각기의 어떤 미생물이 작용하면서 고기 맛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술도 다 맛도 다르듯이 고기는 왜 똑같아야 되는가, 뭐 그런 거잖아요. 좀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요거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장님에게 숙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숙성은 뭐 현재 진행형이다. 완성은 없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침에 고기를 보고 저녁에 고기를 보고 변화되는 과정을 봤을 때 그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다 똑같지 않다 보니까 결과물이 좀 잘 나왔을 때는 정말 이제 되게 뿌듯하지. 배우면 진짜 끝이 없네요. 끝이 없지.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싶잖아. 전문가 아니라고. 경험을 많이 해온 그냥 경험자? 자, 이렇게 해서 숙성 전문가이자 경험자이신 우리 최정락 이사님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 한번 진행해 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영상 도움되시면 좋겠고요. 고기 숙성이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